영상을 잠깐 하나 보여드리고 할게요. 네. 영상 끝나고 제가 설명을 좀 할게요. 근데 영상은 다른 거 아니고요. 지난 기수에 수료식 했던 영상인데 이분들의 스피치를 한번 잘 보시고 오늘 함께 나눌 이야기들을 좀 이렇게 잘 따라가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뭐 어디 붕붕 떠다니는 이야기 갖고 하는 게 아니고요. 네. 다 여러분들 안에 있는 것들을 하나씩 정리해서 나누는 시간이니까 편하게 보시고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네. 자, 우선 간단한 영상을 좀 보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네. 잠깐만. 영상이 어디 갔지? 자, 영상을, 네. 유튜브로. 자, 들어오시는 분들 어서 들어오시고요. 네. 들어오신 분들은 카메라도 좀 열어주시고, 소리 좀 끄시고, 네,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영상부터 겠습니다. 다시. 이렇게 소리가 안 나고. 전자금융 키오스크 및 무인 솔루션 잘 들리시죠? 네. 하는 영업자 이대희입니다. 143기 이현주이고요. 유치원 원장을 29년째 하고 있습니다. 144기 이민선입니다. 사명은 성취, 자기, 확신, 조화의 핵심 가치로 무인 솔루션이 필요한 경영자에게 풍요와 만족을 제공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나 이현주의 사명은 유아교육 운영자 및 교사들에게 경험, 소통, 사랑, 존중을 바탕으로 문제 해결 및 교사 개인의 성장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저의 사명은 심신 안정이 필요한 3050 여성들에게 성실, 나눔, 존중을 바탕으로 해서 마음의 평온을 찾아갈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 저의 사명입니다. 제 비전은 5년 후 43살 나이에 성실, 조화, 건강의 핵심 가치를 활용해서 2029년 연매출 30억, 7천의 연봉을 달성하는 영업관리자가 되는 게 제 비전입니다. 54세 이현주의 비전은 유아교육 각 지역 현장에서 소통, 공감, 그리고 유아교육 콘텐츠를 활용하여 세봄 유아교육 연구소에서 연 30억의 매출을 달성합니다. 저의 비전은 5년 후 48세가 되면 저는 아로마 테라피 분야에서 나눔과 배려, 상담을 활용을 해서 월 매출 1,000만 원을 달성을 하는 것입니다. 3개월 목표는 전략 독서 3권, 블로그 포스팅 50개, 카페 15개 이제 포스팅해서 저만의 콘텐츠를 따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신제품 계획 중인 거를 출시를 해서 저의 브랜드로 런칭을 하는 게 목표입니다. 로봇코딩 수업도 하고 있고 생성형 AI 분야의 수업을 하고 있는데 생성형 AI 분야에서만 300만 원의 수익을 내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가장 도움이 되었던 건 김형환 교수님의 강의가 일단은 가장 기억이 많이 남고 도움이 됐습니다. 오랫동안 이제 조직 소속으로 있다 보니까 이 1인 기업으로 가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되게 컸는데 마인드셋을 할 수 있었고 자기 경영에 대해서 배울 수 있어서 A에서 B로 가는 과정의 초석이 된 것 같아서. 두 번째는 멘토 인터뷰인데요. 김일 멘토니 인터뷰를 하면서 다른 사람의 질문을 통해서 더 깊이 다양한 내용을 알게 되었고 또 개인 멘토링을 해주신다고 해가지고 저에 대해서 더 깊이 질문 드리고 또 그분의 경험을 더 잘 알 수 있는 기회가 돼서 혼생 시간을 통해서 남을 위해서 몸으로 정신으로 많이 쓰고 있었는데 전혀 저에 대해서 시간을 갖지를 않고 살았더라고요. 이 혼생 시간을 가져보니까 나만의 생각을 너무 안 하고 살았구나. 가치관 없이 살았네. 그러면서 조금씩 1인 기업에 집중을 좀 할 수 있었던 그런 기회가 돼서 저는 조금 호흡이 느린 편이기 때문에 과제물이나 속도가 저한테는 너무 빠르게 흘러가기 때문에 조금 버거웠어요. 성실해야 된다라는 약간의 강박이 있다 보니까 과제 수행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불안감, 부담감과 불안이 완주를 하는데 조금 장애물로 많이 작용했습니다. 그래서 질문들을 통해서 지속해야 할까 말까를 여러 번 고민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단순하게 쪼개기라는 명쾌한 정리와 함께 네가 하는 것은 모든 것이 옳다라는 전적인 지지와 기다려주신다는 그 말씀에 다시 마음을 다잡을 수 있었고요. 사명문과 비전문을 적는 수업이었는데요. 몇 번을 지웠다 썼다 했는데 첫 시간에 사실 올리지 못했습니다. 그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상상을 현실로 만들 수 있을까라는 그 두려움. 제가 적은 이제 사명과 비전이 조금씩 수정이 되더라도 인정하고 계속 갈 수 있다는 믿음으로 바꾸게 되었습니다. 20% 정도로 30% 정도 한 것 같아요. 30% 정도 성장했다고. 30% 하고 싶고 하려는 것들이 되게 많았었어요. 그게 정리가 되지 않은 상태였고. 그런데 이 과정을 통해서
내가 선택해야 되는 것들이 뭐가 있는가, 버려야 되는 것은 뭐가 있는가, 어떤 것에 집중을 해야 되는가, 그런 것들을 좀 많이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기록하는 것, 그리고 성실하게 뭔가를 해나가는 것, 그런 것들을 느껴서 좀 60%라고 썼던 것 같습니다. 50%로 그래도 50% 50% 절반 정도, 70% 정도. 모든 교사들의 인터뷰, 교사들의 요청, 부모님들의 민원이 저에게 너무너무 좋은 콘텐츠가 되었어요. 문제를 해결하면 이게 또 나에게 콘텐츠가 되겠구나라고 했고, 저는 유아교육을 처음 실행하는 학원부터 어린이집, 영어 유치원까지 모든 경험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제 노하우를 알려주고 교사들이 정해진 시간 안에 칼퇴하는 그런 유아교육 현장이 되고자 시스템을 만들어 놓겠습니다. 4060 SNS 성장과 도전으로 인생 역전을 꿈꾸는 고객이고요. 다양한 활용 방법, 콘텐츠 노하우를 공유하면서 그 안에서도 돈이 되는 비즈니스를 구축하는 콘텐츠입니다. 지금 현재 제가 이제 매출이 월 1,000만 원 정도, 3개월 뒤에 이제 제품 런칭을 통해서 3천만 원의 추가 매출을 더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너는 앞으로 원하는 것을 이루어낼 사람이다. 너는 결국 생각하는 대로 될 것이다. 사명을 처음부터 딱 생각하라는 말씀이 진짜 충격적이었고요. 저는 이 교육을 추천하고 싶은 가장 큰 이유입니다. 돈을 빨리 버는 법, 빨리 성공하는 법, 이런 거에 대한 강의들과 교육은 많이 있지만 너가 누군지 잘 들여다보고 너가 왜 일을 해야 되는지 사명을 생각해라. 이런 교육은 어디서도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비전과 사명이 분명해지면 1인 기업으로서의 첫 발을 내디딜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매력이라고 생각하고요. 초청을 받는 사람이 갑일까? 초청을 하는 사람이 갑일까? 초대하는 사람이 갑이지. 근데 사실 마음은 초대받고 싶지. 뭐가 되나 보다. 삼성에서 강의해달라요. 열광한 사람은 을이야. 그걸 준비한 사람들이 갑이야.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초대해야 돼. 나는 준비가 돼 있다고 당신한테 공을 던져야 돼. 이럴 수도 있어. 내가 뭐라고. 그 사람 서울대 나와도 아무것도 못해. 근데 우리는 거기에 집중해. 스펙을 쌓고. 그럼 저 사람이 나 불러주지 않을까? 그건 사업이 아니야. 지금 이 상태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건 초대하는 거. 그리고 결정은 누가 해? 그 사람이 결정하는 거야. 안 올 수도 있지. 아님 말고. 내가 자신있게 얘기하면 이 사람 별거 아닌데 뭐가 있나 보다. 그럴 거 아니겠어? 그게 사업 아니야? 네. 잘 보셨죠? 네, 잠깐만 보셨는데, 우선, 이 영상을 보시면서 혹시 뭐가 기억에 남는 게 있으세요? 기억에 남는 말이나 단어? 한번 채팅창에 한번 올려봐 주실래요? 지금 강의가 이게 영상이 한 5분 정도대로 되는데, 제 얘기가 아니죠. 다른 분들 이야기들, 느낌들 이렇게 쭉 올라오는데, 거기서 사장님이, 어떤 단어가 생각이 나는지 한번 채팅창, 여기 채팅창이 있죠? 채팅창에 한번 올려봐 주실래요? 네. 내가 누구인가? 이런 단어들. 그렇죠. 좀 되게 무겁지만 또 필요한 단어들이기도 합니다. 네. 사명과 비전. 네. 좋습니다. 네. 자, 잘했죠? 이번에는 제가 두 분의 우리 사장님들을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분은 지금 우리가 144기까지 했는데 94기면 꽤 오래전이죠. 그죠? 네. 우리 구영주 사장님을 모실 텐데 사장님의 스피치를 한 3분에서 5분 정도 한번 들어보고요. 또 여러분들이 한번 질문 있으면 질문하셔도 좋거든요. 네. 자, 그러면 우리 구영주 사장님 그 촬영 준비하시고. 네, 했습니다. 핸드폰 촬영하셨죠? 네. 자,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구영주 1인, 사장님 박수 한번 치고. 네. 자, 시작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1인 기업 94기 구영주라고 합니다. 저는 제 사명은 자신의 생각을 말과 글로 표현하고자 하는 10대 그리고 그들을 자녀로 둔 학부모의 맑은 소통을 돕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인천 서구 검단 사거리에서 논술 토론 학원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제 3개월 목표는 이제 원생을 20명을 늘리는 게 목표고 지금 6명까지 늘렸고요. 지금 콘텐츠 코칭 스쿨을 통해서 콘텐츠 질문을 매주 2번씩 화요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프리미엄 콘텐츠를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콘텐츠 질문은 한 400개 정도 쌓아놨고
지금 3개월 후에는 28개 이상 발행을 할 계획입니다. 이 목표를 비전을 세웠는데 이 비전은 제가 목표로 삼은 그 고객을 위해서 1000명의 학생과 학부모를 돕는 게 제 목표입니다. 지금까지 한 200명 정도 도왔던 것 같고요. 앞으로도 계속 도울 계획입니다. 3개월 목표와 그리고 비전을 세웠는데 목표를 위해서 도전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벤트로 양찾기 이벤트, 태어난 학생을 제동 녹지에 첫 달 무료 하는 이벤트도 했었고, 네이버 영수증 리뷰도 했었고, 학생들에게 손편지를 쓰기도 했었고, 칭찬 문자는 하루에 5개씩 학부모님께 보내고 있고요. 그리고 한글날 국어 캠프를 통해서 샤브샤브에서 학생들과 국어 캠프 특강과 무료 식사를 제공하기도 했었고, 여러 가지 시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12월 달 생일 파티를 하고 오는 길입니다. 목표를 위해서 포기한 것들이 있는데 저는 호기심이 많고 배우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거를 통해서 저는 살아있는 것을 느끼는데 새로운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까지 배웠던 것들을 좀 다듬고 걸러내서 제게 저만의 것으로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은 학생들과 그 콘텐츠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열심히 3개월 목표로 해서 가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거를 그렇게 하기 위해서 네이버 카페, 개인 카페 AAR 피드백 내가 오늘의 목표, 오늘 이룬 것, 타이어 원인, 그리고 내일 해야 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 이것을 꾸준하게 질문을 남기고 있습니다. 혼생 시간도 계속하고 있고 참고로 저는 여기 94기인데 지금까지 재수강은 15번째 강으로 하고 프로 43기로 이제 마지막 과정을 밟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자, 우리 구영주 사장님 박수 한번 주세요. 구영주 사장님은 지금 토론 논술 학원을 하고 계세요. 원래 일을 하진 않으셨는데 아마 아주 젊으셔서 계속 뭔가를 찾아가시는 과정인데 지금 요 일을 아주 의미 있고 아주 사명감으로 잘하고 계십니다. 한 분만 더 모실까요? 자, 이번엔 우리 이미영 님인데요. 70개 143기시고요. 지금 기업에서 북클럽을 운영하고 계시는데 독서도 잘하시고 말씀도 잘하시고 네. 저랑 지난주에 유튜브를 하나 찍었는데 네. 대박 조짐. 네, 이미영 사장님. 자,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안녕하세요. 네, 1인 기업 143기 수료한 임희영입니다. 저는 현재 기업체에서 북클럽을 운영하면서 조직 구성원들에게는 동기부여를 주고, 그리고 기업에는 성과를 향상하는 그런 효과를 목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이 북클럽 운영하기 전에는 대기업에서 직장 생활을 오래 했었고요. 그렇게 하다가 이제 육아를 위해서 경력 단절이 됐었어요. 그리고는 이제 제2의 인생을 무엇을 하며 살 것인가 고민을 하다가 글쓰기를 시작했고, 그게 인연이 돼서 이렇게 기업체 북클럽 하는 일까지 닿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일을 하게 되니까 너무 재밌고, 저한테도 잘 맞는 것 같고, 보람이 있는데, 이 일을 어떻게 확장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생각은 사실 별로 없었어요. 근데 이번에 이제 교수님 만나 뵙게 되고, 1인 기업 경영 그 과정 수료하면서 사명과 비전을 세우는 과정에서 아, 내가 왜 이 일을 좋아하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좀 명확하게 정리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세운 사명은 이제 일과 삶에서 어려움을 느끼는 직장인들에게 나눔, 소통, 기쁨을 바탕으로 위로와 조언을 건네는 것을 사명으로 삼았는데요. 지금 현재 운영하는 북클럽에서 이미 하고 있는 일이기도 해요. 그 책만 전달하는 게 아니라 이제 참여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위로와 조언을 보내주고 있으며 그 일에서 보람을 굉장히 느꼈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일을 앞으로 확장해야겠다 이렇게 구체화를 하면서 세웠던 비전은 그러니까 지금 하는 일은 사실 그 매달 하는 횟수가 고정적이지 않아서 그리고 기업체에 의존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이걸 조금 주체적인 제 일로 만든 뒤에
그래서 제 비전은 5년 뒤에 멘토링과 멘토링과 교육 분야에서 제 컨텐츠와 소통 스킬을 활용해서 매월 고정 수익을 1천만 원 이상 발생시키는 것을 비전으로 삼았습니다. 지금 이제 교육 과정에 배웠던 것들, 목표 관리하고 컨텐츠 질문글 차곡차곡 쌓아가는 일 계속 하고 있고요. 그리고 가장 최근에는 그 네이버에 프리미엄 컨텐츠 신청했는데 그게 승인이 나서 앞으로 3개월 목표가 저는 이제 컨텐츠 솔루션까지 30개 다는 게 목표였는데요. 그거를 프리미엄 컨텐츠에 하나씩 쌓아가는 걸로 하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우리 박수 한번 주실래요? 네. 그럼요. 사실 제 강의 듣는 것보단 사실 이분들의 이야기를 듣는 게 더 재밌죠. 예. 왜냐면 어떤 정해진 정답이 딱 있는 건 사실 아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의 좀 어떤 그 흐름들을 좀 찾아가는 과정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잠깐만요. 제가 요거 설정을 하고 다시 할게요. 네. 그래서 오늘 저랑 이제 같이 나눌 얘기들은 뭐 많은 분들이 질문을 또 주셨고 또 거기에 또 해당되는 또 그 과제들을 또 갖고 계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런 기업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게 사실은 제가 이 일을 시작한 지 오래됐잖아요. 여러분들 아시지만. 근데 옛날에 그 방법이 지금도 똑같은가? 그렇진 않더라고요. 그러면 이런 방법들의 패턴들이 계속 좀 움직이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움직이는 건 그런 패턴이라면 움직이지 않는 것은 무엇일까? 이거죠. 언제까지 또 새로운 거 뭐 떴대, 요즘 뭐가 유행이래, 뭐 이걸 계속 쫓아다녀서 돈이 될 수 있을까요? 되게 어렵죠. 예. 그렇게 쫓아가는 것보다는 중심을 좀 자기 안에서 두는 게 어떨까? 아까 영상도 보셨고요. 또 오늘 구영주 사장님, 또 우리 이면 사장님께서 자기소개하는 걸 들으셨잖아요. 그러면 이런 기업은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요. 네. 네. 그러니까 지금 이런 기업은 어디서 시작하냐면, 첫 번째 아까 이분들이 다 얘기하는 게 본인의 사명을 얘기하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이 사명으로부터 시작하는 건요. 뭐 저도 그렇게 생각하지만 저도 다 배운 겁니다. 이거 누가 얘기한 거죠? 이거 피터 드러커 박사가 얘기한 거고요. 구본영 씨도 그렇게 얘기한 거고요. 그 사업의 어떤 정점에 있는 사람들이 전체를 이렇게 보니까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다? 네가 이 사업을 왜 하는데? 라는 why입니다. 어제도 이렇게 제가 좀 상담을 좀 많이 해서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저는요, 이런 일을 했고요. 이걸 하려고 그러고요. 이렇게 살아갈 거예요. 뭐 이런 소개들을 이렇게 합니다. 그래야 제가 이해할 수 있으니까. 근데 저는 이제 듣다가 한 방에 그분을 눈을 동그랗게 만드는 방법은 그거 왜 하는 거예요? 이거 저는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은 제가 그렇게 물어보면 막 이렇게 화를 내시는 분이 있어요. 되게 웃긴 거, 막 화를 왜 내는 줄 알았어. 그거 알면 내가 여기 왔겠냐고. 그래서, 아니, 여기 온다고 그걸 어떻게 알아요? 이건 본인이 해결해야 될 문제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이미영 사장님 같은 경우는 참 유능해요. 예, 진짜 엘리트고. 근데 이제 북클럽을 한다고 해서 제가 물어봤거든요. 그거 왜 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그 동기는 뭐 아이들 키우다가 뭘 할까 하다가 우연한 기회에 누가 얘기를 해서 하다 보니까 재밌어서 한다. 그럼 왜 하세요? 그러면 재미가 있어서 한다고 얘기하면 이 일을 과연 오래 할 수 있을까요? 그죠? 그러면 이건 마찬가지로 그 기업에서 북클럽에 참여하는 직원들도 똑같아요. 여기 왜 오셨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둔다는 건 뭐냐면 이 Y를 어디에 두냐면 이 Y는 후하고 같아요. 그러니까 왜 내가 그 일을 왜 하는데 라는 얘기는 누구를 위해서 하는데 이제 이 얘기입니다. 제가 왜 방학 때 캠프예요. 그 12월 달에 이제 학생들 상담을 좀 해줘요. 저하고 이제 우리 주영희 선생님이랑 상담을 해주는데 아이들 캠프할 때 제가 꼭 물어보는 게 있어요. 그거는 초중생이나 고딩이나 20대 대학생이나 똑같이 질문해요. 그러니까 똑같이 질문하다는 게 얘기는 뭐냐면 내가 볼 때 그 셋의 수준이 그렇게 크게 차이가 없어요. 뭐 날 졸업했어요 이렇게 얘기라도 뭘 물어봐요? 너 누구 위해서 공부하니? 라는 목적이에요. 이 얘기는 네가 공부하는 사명이 뭐니? 라는 거잖아요. 너무 거창해요. 아니 네가 누구 위해서 공부하냐고 물어보는 거야. 그때 이제
나요. 그래서 너한테 이 공부가 필요하니? 그랬더니 아니요. 그러면 넌 이 공부를 누구 위해서 하니? 그랬더니 조금 있다가 엄마요. 그래요. 엄마가 왜 이 공부를 해야 돼? 이 공부가 네가 하는 공부가 엄마한테 왜 필요하니? 그게 뭐라는 줄 아세요? 엄마가 불쌍해요. 그래서 왜? 내가 공부 안 해서요. 무슨 말이야 방구야. 헷갈리는 거예요. 본질이 없는 거예요. 근데 거기다 대고 연락 학원 보내고 돈 뿌리고 과외시키고 본질을 잃어버렸잖아요. 근데 왜 공부시키죠? 저는 차라리 공부시키지 말라고 그래요. 그러면 얘가요. 언젠가는 공부를 왜 해야 되는지 이유를 찾게 될 거예요. 그럼 그때 해도 늦지 않잖아요. 조급할 게 뭐가 있어요? 그죠? 그리고 이 사명이 뭘 만드냐면 가치예요. 가치는 핵심 가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핵심 가치는 뭐죠? how예요. how. 방법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여기 대부분 다 이른격 과정 나오신 분들이거나 이번 또 새로운 기수에 들어가시거나 지금 고민하시는 분들이잖아요. 제가 오시면 이렇게 책을 유료 상담 오시면 유료 상담을 오시면 제가 이렇게 책을 드려요. 책 드리고 사인을 해드리죠. 제가 책들 때 사인은 다 똑같습니다. 저는 뭐 이렇게 할 때마다 다르거나 그렇게 못해요. 예, 줄에서도요. 저는 모든 사람들 결혼식 때 줄에서가 다 똑같아요. 아니 뭐 내가 보니까 삶을 사는 방법이 다 똑같더라고. 뭐 구체적으로 무슨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책 쓸 때 꼭 뭐라고 써요? 예를 들어서 구영주 사장님이라고 쓰고 물어봐요. 사장님의 핵심 가치가 뭐예요? 이렇게 물어봐요. 우리 구영주 사장님의 핵심 가치가 뭐예요? 첫 번째 핵심 가치가 뭐예요? 사랑입니다. 사랑이에요. 그럼 뭐라고 쓰냐면 이렇게 써요. 작은 사랑으로, 네, 작은 사랑으로 세상을 구합니다. 이렇게 써요. 그럼 어떤 분은 막 감동을 하는 분도 계시고요. 또 어떤 분은 이해를 잘 못하는 분도 계세요. 그러니까 저 구영주 사장님이 지금 논술 학원을 하시는 저분에게 방법은 뭐예요? 사랑이에요. 그죠? 네. 언제 사랑해야 된다고? 영주 씨 언제 사랑해야 돼요? 도저히 사랑해야 네. 지금 재수강 저렇게 15번 하면 이렇게 탁 튀어나옵니다. 언제 사랑해야 되고 도저히 사랑할 수 없을 때. 언제 사랑해야 돼요 또? 아무도 사랑하지 않을 때. 세 번째죠. 언제 사랑해야 돼? 응? 내가 사랑하는 것 때문에 손해볼 때. 그 얘기는 뭐냐면 이 사랑이 내가 갖고 있는 희생이나 남들이 하니까 뭐 이런 것들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걸 내 가치로 입증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이거는요,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직업은 다 사명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는 지금 벌써 몇 달째 의사들이 병원을 떠나고 있죠. 이게 당연한 게 아니라니까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의사는 누구 위해서 존재합니까? 라는 후가 분명하지 않아요. 누구예요? 환자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우리나라 의사는 이익을 위해서 존재하게 돼버릴 거예요. 그래서 그게 병원을 떠나는 이유가 된다면 이들은 지금 뭐가 잘못된 거죠? 가치와 사명이 잘못된 거예요. 물론 세 번째 비전은 있을 수 있어요. 내가 뭐 의사를 통해서 뭐가 되고 근데 사명과 가치가 없는데 비전을 이룬다는 건 누군가가 희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분명해져야 돼요. 사랑이 뭐냐? 내 가치가 뭐냐? 그 비전은 뭐죠? 이건 what이에요, what. 내가 가야 될 분명한 어떤 방향성이 설정되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세 번째 뭐예요? 목표죠, 목표. 그러니까 비전을 목표로 만드는 방법은 뭐죠? 잘게 부수는 겁니다. 쪼개기라고 그러죠, 쪼개기. 뭐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예, 쪼개는. 그러니까 5년 뒤에 비전이 뭘 이루고 싶어. 그래서 이제 학생들 캠프에서도 네가 누구를 위해서 공부하니? 그러니까 잘 안 나오잖아요. 그럼 아이들한테 이렇게 얘기해. 만약에 네가 성공했어. 부자 됐어. 그럼 너는 누구를 돕고 싶니? 그러면 잘 나와요. 사회적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 그러니까 애들의 천성은 선하다는 거야. 선한데 그거를 줄기를 안 잡아놓으니까 그 선한 게 쓰레기통에 가 있는 거예요. 나는 이런 사람 도와주고 싶고 이런 쫙 나와요. 그러면 너는 네가 공부하는 목표는 누구 위해서 공부하는 거야? 그 사람들 위해서 공부하는 거야. 그러면 지금 이 아구가 공식이 논리적으로 맞아요, 안 맞아요? 맞잖아요. 그래서 네가 갖고 있는 그 비전의 가장 큰 이익, 혜택자는 누구예요? 여기에 그들을 위해서 공부하는 게 가장 좋은 비전이다는 거. 이게 세 개가 명확하면요. 사실 나는 학원 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이번에 저랑 유튜브 찍은 친구가 있죠. 정윤서라고. 제 유튜브에서 보셨어요? 그 주제가 뭐냐면 학원 하나 안 가고 전교 1등 하는 아가씨. 여학생이에요. 중학생인데. 근데 얘는 너는 왜 누구 위해서 공부하니? 얘도 처음에 왔을 때 좀 헷갈렸어요. 내가 1등 하려고 경쟁하려고 여러 가지 하다가 사명을 찾고 가치를 찾고 비전을 딱 차니까 지금 그 영상에 가보면 제가 물어봐요. 윤서 너는 누구 위해서 공부하니? 딱 떨어지게 해요. 저는 몸이 아프고 돈이 없고 불쌍한 그분들 위해서 공부합니다. 의사가 될 거니? 아니요. 의사가 될 건 아닌데요. 저는 제가 하는 일을 통해서 금전적으로 도움을 주려고 합니다. 목표가 뚜렷하지 않아요. 그죠? 물어봐요. 너는, 그러니까 얘는 이제 아나운서가 되겠다는 게 꿈이에요. 학생들 한 10년 뒤 목표를 정하면 좀 어리버리하죠. 10년 뒤에 어떤 일이 생길지 어떻게 아는데. 그죠? 예. 근데 10년 뒤에 그 비전이 언제 이루어진다? 언제 이루어진다? 오늘. 이게 목표예요. 오늘. 지금. 여기. 저는 애들 캠프나 이른겹이랑 똑같아요. 이른겹에서는 5년 뒤 비전을 잡죠? 네, 5년 뒤. 어떻게 됐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그럼 이걸 위해서 내가 좀 해야 될 일이 뭐죠? 아까 우리 이미영님, 북클럽을 가지고 월 1,000만 원 좋아요. 월 1,000만 원 정도만 벌어도 뭐 한 10% 이상 들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1,000만 원을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라는 방법이에요. 이 방법이에요. 이 방법이 일관성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1,000만 원이 한 번 찍고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1,000만 원 한 번 찍고 끝나면 그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거 1,000만 원 한 번 찍고 그 다음에 500 벌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 굶어 죽어요. 왠지 아세요? 본인의 모두 소비 생활을 1,000만 원에 맞추고 살거든. 50만 원만 빠져도 막 미칠 것 같고.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막 급하게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안에 내적 요인을 통해서 그 시스템을 구축하여 월 1,000만 원을 버는 시기가 언제냐? 오늘이라는 거예요. 왜요? 월 1,000만 원을 벌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뭐야? 하지 말아야 될 일이 뭐야? 이거 구분해야 돼요. 이게 구분이 되는 게 목표, 그 다음이 전략이에요. 전략이 뭐예요? 이렇게 구분되는 거예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데, 예를 들어서 다이어트 같은 경우도 다이어트를 하기로 했다. 그러면 내가 해야 될 일이 뭐야? 내가 하지 말아야 될 일, 다이어트 할 때는 이거군요. 내가 먹어야 될 게 뭐야? 먹지 말아야 될 게 뭐야? 이거 구분하는 거예요. 언제? 지금, 언제 여기. 그래서 이 전략을 세우는 과정에 얼투당투하는 여기 이런 전략 도구가 있고 이런 방법이 있고 하기 전에 이런 기업에서 뭐예요? 체크리스트 세우잖아요. 체크리스트. OX 게임 하는 거예요. 이거의 가장 큰 유혹이 뭔지 아세요? 세모예요, 세모.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진상 고객 얘기하잖아요. 진상 고객의 특징이 뭐예요? 사는 것도 아니고 안 사는 것도 아니고. 그게 아주 사람을 미치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신에게 일어난 것도 아니고 안 일어난 것도 아니고 또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이 OX가 아니 세모로 두면 안 돼요. OX로 둬야 돼, OX로. 이게 분명해져야 된다. 이 리스트가 굉장히 중요해요. 저는 이제 일을 할 때 원칙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리스트고요. 두 번째가 스케줄이고요. 세 번째가 페이먼트, 결제. 그러니까 오늘도 어떤 분이 질문을 줬는데 나 뭐 하는 건 독서 모임으로 하는 건 좋은데 이걸 통해서 돈을 벌고 싶지만 돈 받는 게 너무 어려워요. 그 뭐야 도대체. 돈을 벌고 싶은데 돈 받는 건 어렵고. 돈 받는 것에 대해서 의미를 둬야 돼요. 왜 의미를 둬야 돼요? 돈을 내가 받는 건 누구의 돈을 뺏는 게 아니고 그에게 없었던 가치를 만드는 거예요. 100만 원을 번다는 건 어떤 의미라고요? 세상에 없는 100만 원의 의미와 가치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그 사람이 나와 함께 성장하려면 돈을 지불해야 그만큼 그렇게 행동이 따른다는 거죠. 그래서 전략이 끝나면 그 다음이 실행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실행을 실행하지 못하는 분들의 공통점이 뭐라고 그래? 복잡한 거야. 복잡한 사람들은요, 실행이 안 됩니다. 근데 왜 복잡하느냐? 아까 이게 OX가 구별이 안 되고, 리스트로 작성되지 않았고, 그냥 두리뭉실하게 남들처럼 해놓고, 이게 사업인지 도박인지 이러고 모르고 있는 거예요. 어떤 친구가 이제 전자책을 좀 이렇게 쓰는데, 특강을 이렇게 했는데, 사람들이 잘 안 모인다고. 근데, 그래서 초대는 했니? 자기 초대 많이 했대. 그래서 어떻게 초대했니? 했더니 블로그에 올리고, 남의 오픈톡방에 올리고, 그게 초대한 거예요? 몇 명이 왔으면 좋겠니? 했더니 30명이 왔으면 좋겠대요. 그럼 너는 몇 명을 초대해야 돼요? 그래도 90명은 초대해야죠. 100명은 자꾸 해야죠. 100명이 자꾸 리스트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친구 저한테 뭐라고 한 줄 아세요?
그렇게까지. 그거 아직 간절하지 않은 거죠. 아직 내가 누가 여기 왔으면 좋을지 모르거든요. 이제 다음 주에는 우리 이제 다음 주에는 우리 프로과정 수료식을 해요. 수료식 할 때는 오프라인으로 하는데, 물론 이제 유튜브로 생방송은 하지만 사실은 이제 오프라인으로 합니다. 오프라인으로 할 때 수료식에 참여한 그 객들을 이 발표자들이 사장님 다 초대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50명 명단 만들고 있고요. 그 사람들 초대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가족부터 해서 초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실행에 옮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어떤 곳에 가서 내가 이렇게 대우받기 원한다? 그건 내 자리가 아니에요. 아까 우리 북클럽 하시던 이미영 사장님, 지금은 이제 기업에서 초대를 받아서 북클럽을 운영하시죠. 두 가지예요. 좀 더 확장해서 다른 기업에 내 북클럽 프로그램을 넣거나, 아니면 B2C로, B2C가 뭐죠? 개인. B2C로, 예, 개인이 이미영 사장님 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근데 내가 볼 때는 후자가 오히려 본인한테는 갑이 되는 방법 중에 하나겠죠. 그죠? 실행에서 끝나지 않아요. 그 다음 뭐예요? 피드백이에요, 피드백. 이게 이제 이른기업 CEO 경영 스쿨인데요. 이거 지금 좀 나오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건 이제 1주차부터 시작해서 5주차부터 합니다. 이렇게. 예. 그럼 1주차 때 하는 건 뭐냐? 1주차 때 아까 보여드렸던 사명과 비전이에요. 예. 사명과 비전을 만들어요. 그럼 2주차가 가기 전에 한 3주 동안은요, 매일 씁니다. 매일 쓰기. 무슨 말이에요? 내 사명이 맞는지, 내 비전이 맞는지. 이게 왜 그러냐면요. 이렇게 써서 어느 정도 각인이 되고 내 거를 만들지 않으면 대충 그냥 내 사명이 이렇게 되네, 비전이 이렇게 되네를 두고 그 다음 컨텐츠 만들고 사업 벌리고 사람 만나고 하는 과정에서 생각대로 안 될 수 있잖아요. 생각대로 안 되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아세요? 사람 참 희한해요. 생각대로 잘 안 되면 이런 질문을 해요. 이게 내가 이걸 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끝났어요. 내가 잘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이거는 진짜 우울증 시초의 질문들이에요. 근데 이게 왜 이렇게 생기느냐? 처음에 사명과 비전이 명확하지 않다 보니 그렇게 된 거예요. 사명은 출발점이에요. 쉽게 말하면 내가 누구로서 누구에게 무엇을 어떻게, 내가 누구로서 가는 거죠. 그죠? 이게 사명이에요. 비전은 뭐예요? 이거는 도착점이에요. 도착점. 내가 누구로서 누구에게 무엇을 어떻게 해서 내가 이룰 것은 무엇인가. 그러니까 비전은 내가 그 비전을 이룬다 안 이룬다라는 걸 떠나서 어디에 해당돼요? 방향에 해당되는 거예요. 근데 자꾸 사람들은 속도를 타요. 속도를 따지다 보니까 제가 오늘 이 특강 공지에 그런 얘기했죠. 뭐 하면 돈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 끝났어요. 그거 따라가면.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 차라리 그 질문 갖고 오신 분도 많이 계세요. 그럼 저는 그분이 뭘 해보셨어요? 그럼 뭐 블로그 배우고 유튜브 하고 뭐 하는 건 너무 많아. 예. 왜 이렇게 많이 배우셨어요? 뭐 자기는 그거에 막 2천만 원 투자했다는 거. 2천만 원 투자한 게 자랑이 아니고 본인이 그렇게 여러 가지를 배운 이유가 뭐예요? 딱 하나예요. 뭐예요? 사명 없이 비전 없이 조급함으로 덤빈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가 그랬어요. 뭐라고요? 이게 파이프라인이래요. 뻥치지 마세요. 그게 말이 돼요? 유튜브 한다고 유튜브가 나한테 돈 줘요? 네이버 블로그 한다고 네이버가 나한테 돈 주냐고요? 그러니까 그게 본질을 잘못 떠난 거야. 본질은 어디 있는 거야? 내가 누구로서 라는 사명, 내가 어디로 라는 비전이죠. 그래서 2절에는요, 2주차는 이것들이 정리된 상태에서 성과를 내기 위한 경영을 합니다. 경영이 뭐죠? 성과를 이루기 위한 내가 하는 업무예요, 업무. 경영은 업무다. 어떤 업무냐? 성과를 내기 위한. 근데 이제 여기서 헷갈리는 게 이거죠. 그럼 아이템이 있어야겠네요. 보험이라도 해야겠네요. 나는 성과가 없는데. 그러니까 이제 오늘 저한테 그 질문 주신 분 중에서도 그런 분이 계세요. 네. 성과를 내고 싶은데 아이템이 없어요. 아니, 성과 만드는 아이템이 따로 있어요? 네? 그러다가 괜히 아무 생각도 없다가 누가 다단계 한다고 그러니까 쫓아가는 거 아니에요? 그죠? 네? 누가 저한테 제가 상담비 33만 원을 받는데 왜 33만 원을 받냐고 그러면서 막 이렇게 다른 데는 10만 원밖에 안 받는데 당신은 왜 33만 원 받냐고. 이렇게 강의 듣고 오시거나요. 누구 소개로 오시면 제가 돈 안 받아요. 근데 이거를 받는 이유가 있어요. 왜 받는 줄 아세요? 제가 상담을 이렇게 처음에 좀 이렇게 간헐적으로 열어놨더니 상담을 신청하고 오신 분, 그래도 한 50분, 1시간은 제가 시간을 드리지 않습니까? 근데 이분이
상담을 받으러 온 게 아니고요. 목적을 갖고 오시면 이게 서로 불편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왔는데 갑자기 자기 얘기를 듣자고 하더니 받은 게 아닌 보험이에요. 아니, 내가 그분들을 뭐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분들의 그 간절한 마음도 오케이, 제가 받아들일 수 있는데, 제가 이 금액을 안 달아놓으니까 그런 분들이 사실 제가 이런 얘기 잘 안 하죠. 너무 많이 오세요. 그러니까 무방비 상태, 내가 몰라. 그러니까 누구를 통해서 소개받았어요. 그러면 검증이 되잖아요. 이렇게 네트워크로. 근데 전혀 모르는 분이 해놓고 오셨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이렇게 금액을 했더니 이 금액을 내고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 다단계 보험이세요? 돈 내고 오시면 제가 1시간 동안 틀어주실게요. 제품도 사줄 수 있어. 예. 아니, 그 정도 열정이라면. 근데 이제 그렇지 않은 분들이 있어서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저는 어떤 업무나 아이템이 없어도 성과를 낼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때니까요. 저는 직장인인데요. 그러면 직장인도 이제 부서에 따라서 성과를 못 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거냐? 아니라니까요. 일을 빨리 끝내는 것도 성과 아닌가요? 응? 저희 회사는 이렇게 직원들도 있죠. 저희 회사는 퇴근 시간이 몇 시인 줄 아세요? 아시는 분 계세요? 저희 회사는 퇴근 시간이 몇 시예요? 우리는 퇴근 시간이 4시예요. 어때요? 좋은 회사인가요? 네. 여러모로 고민을 했어요. 근데 4시에 퇴근해도 다 일이 되더라고요. 뭐 하면 돼요? 사전에 의사소통 잘 되면 되고 리스트업 되고 있으면 그 시간에 딱딱딱 주어지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네. 저는 그래요. 그리고 난 이제 지금 우리 일하는 우리 대리한테도 네, 뭐 1월 달에 뭐 또 어디 선교 여행을 간대요. 가라고. 네, 가라고. 아니, 가기 전에 준비만 철저하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시간으로 일을 하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성과로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일을 하지 않는 저는 그냥 가정주부인데요. 그래서 그분도 되게 웃겨요. 행복하세요? 그랬더니 행복하지 않대요. 오케이. 그럼 10점 만점 행복 지수 중에 지금 본인은 몇 점이라 생각해요? 딱 그랬더니 6점? 그러면 10점을 만점을 만들어내기 위해 본인이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아니, 본인이 해야 될 일이 있어야 성과지. 꼭 그 남이 해줘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요, 이 업무에 대한 성과도 여기에 행복이 들어가면 돼요. 행복지수 10점 맞추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될 노력들이 있어요? 있죠. 그 노력도 체크리스트에 넣으면 돼요? 안 돼요? 되죠. 그걸 가지고 성과를 내면 돼요? 안 돼요? 되죠. 근데 이제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게 뭐가 돈이 돼요. 근데 그 콘텐츠가 행복한 부부예요. 그러니까 콘텐츠로 그렇게 본인이 노력을 해보니 6점이었던 내가 10점이 되기 위해 했던 일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거기에는 이제 남편을 뒤에서 안아준다도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평소에 안 하는 분이거든요. 어떻게 안으셨어요? 그랬더니 이를 악물고 안았대요. 아니, 그것도 본인의 노하우 아니에요? 그게 경영이에요. 어떻게 하든지 이 경영은 업무와 성과를 통해서 창조적인 생산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가 전략. 이건 원칙이죠.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실행. 예. 그리고 세 번째 전략부터 뭐예요? 멘토들 인터뷰하잖아요. 예. 그냥 우르르 몰려가서 멘토들 만나고 질문하고 직접 가고 오프라인에 저는 그 경험이 용기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멘토하고 약속이 되었지만 그 시간을 지키는 것. 어때요? 그 시간을 지키고 멘토들과 소통을 하는 것. 어때요?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그 경험이 되니까요. 이분이 고객을 만나기 시작했고요. 이분이 그 특별한 아이템은 없는데 콘텐츠 중심으로 가다 보니까 이분이 자신의 고객층들을 체계적으로 만나기 시작하셨어요. 만나서 뭐 했을까?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이분들 고객 인터뷰. 이분이 고객 인터뷰를 하면 어떤 효과가 있냐고요? 고객과 관계가 좋아집니다. 지혜 아니에요? 다 할 수 있죠. 그리고 실행하는 거예요. 실행을 하는 단계에서는요, 우리가 또 두 번의 이제 멘토, 저랑 이제 그 그룹 코칭을 하면서 일에 대한 단순화를 시키는 거예요, 단순화. 일을 단순하게 해야 돼요. 복잡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바쁘다고 얘기하는 분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우선순위가 없어요. 삶의 우선순위가 없어요. 일의 우선순위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든지 누군가가 뭘 하자는 거 다 쫓아가야 된다는 거. 근데 이게 1인 기업을 처음 시작할 때는요, 솔직한 생각, 마음으로 내심 바쁘고 싶은 욕구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바쁘고 싶은 거야. 한가했던 분이. 맞아요. 그건 좋아요. 근데 바쁘다 보니까 이렇게 바쁘면 잘 되는 것처럼 바쁜 거를 계속 추구하다 보면 결국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우선순위가 뒤죽박죽 돼서 이렇게 돼요. 일은 많고 돈은 안 되고 그 다음에 힘들고 이런 경우를 만들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절대 안 돼요. 예, 그걸 진짜 주의하셔야 돼요. 저는 이제 처음 만나면, 처음에 보면은 이렇게 간절한 분들이 많이 오시거든요. 근데 이제 간절한 분들이 오시죠. 제가 지금 그래도 이제 강의를 주로 하다가 교육을 주로 하다가 지금은 이 멘토링을 기반으로 된 교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을 많이 만나요. 그럼 저는 간절함을 보고 그 다음에 보는 게 균형이에요. 균형. 이 사람이 지금 어느 쪽으로 균형이 되어 있는가. 그죠? 어떤 분을 만나는데 책을 12권이나 썼더라고요. 근데 이름을 처음 들어봤어. 이유는 뭐예요? 책 12권이 다 달라. 도대체 어떤 분야인지 몰라. 본인이 이렇게 객관적으로 보니까 책 만드는 기계 같은. 그러니까 책을 12권을 썼어도 자신에 대한 브랜딩과 방향이 안 되는 건 뭐예요? 균형이 깨진 거예요. 사람을 만나야 되는데 안 만나고 뭐예요? 계속 책만 써요. 거의 해인사 수준의 그런 곳에서 쓴대요. 인터넷도 안 터지는. 왜냐면 그분하고 내가 사진도 안 찍었어요. 사진 찍기 싫다 하도. 왜냐면 머리가 이렇게 남자인데 머리가 길고 코수염이 난. 그러니까 이건 작가가 아니라 거의 도사 같아요, 보니까. 그러니까 세상에 할 말은 너무 많은 거야. 왜? 그 행사 같은 데 처박혀 있었으니 할 말이 말하고 싶은 게 얼마나 심을까. 근데 사람은 안 만나고. 왜 안 만나요? 그랬더니 사람 만나는 게 두렵대요. 내가 뭐라 그랬을까요? 사람들이 당신을 보면 더 두려울 거라고. 그러니까 균형이 안 맞는 거예요. 또 어떤 분은 동적이에요. 근데 어떤 분은 정적이에요. 이 동과 정적인 게 균형을 맞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동적이니까 도대체 너무 바깥으로만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글을 쓰고 정리하고 생각할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균형을 맞추는 게 뭐보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실행을 단순화시킨다는 건 바로 우선순위에 대한 균형을 찾는 거죠. 그리고 5번째는 이제 수료식 때. 수료식 때는 오프라인이에요. 오프라인으로 다 함께 만나면 또 되게 재밌어요. 이렇게 5주 동안에 이제 온라인으로 만나다가 줌으로 실시간 강의를 하니까 그러다가 오프라인 만나면 약간 이산가족 기분? 예, 알긴 아는데 누군지 모르는데 이렇게 만나서 일단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그룹 코칭에서 만나고 수업 때 만나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저는 가장 중요한 게 경험이라고 생각해요. 어떤 경험이요? 경영자가 되는 경험을 따는다는 거예요. 경영자가. 사실 이제 그 A to B를 제가 가장 강조하잖아요. 아까 여러분들 그 영상을 보실 때 그분들이 B에 대한 영상을 본 거거든요. 그럼 그분이 처음에 A 들어왔을 때는 아주 복잡했죠. 굉장히 복잡한 상태에서 들어와서 B가 되면 어느 정도는 이렇게 되어 있어. 이게 갑자기 뭐 대박이 터져서 뭐 돈이 되고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요 이전에 저를 만나서 상담을 할 때는 더 복잡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자꾸 이제 용기를 이렇게 허들을 넘고 계단을 가지고 용기를 내는 거예요. 보이시죠? 네. 이렇게 가는 게 정상이거든요. 그러면 요렇게 갈 때는 자 보세요. 여기만 보고 가는 거예요. 여기서요. 이거 보고 걱정하면 안 돼요. 여기 갈 때는 여기만 보고 가는 거예요. 그 다음 단계. 그래서 제가 이제 교육과정을 만들 때도 이런 게 경영과정 보고 오세요. 한 단계 넘었죠? 그 다음엔요. 콘텐츠예요. 콘텐츠 만드는 데 집중하고 어떻게, 왜냐면 콘텐츠는요. 어떤 뿌리의 역할을 하거든요. 뿌리의 역할. 그러니까 일인격 과정을 나오셔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너무 동적이라 호기심도 많고 배우는 거 좋아하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바빠지죠. 바빠지니까 이 컵이 너무 많아요. 네. 큰 컵 하나면 돼요. 여기 조금밖에 안 따라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뭐라고 그래요? 뭐 인풋은 많은데 아웃풋이 안 돼요. 그럼 이거 다 버리고 여기 하나에 쏟아 넣어야 돼. 그러려면 뭐가 용기가 필요하고 근거가 필요하잖아요. 그 근거가 바로 뿌리예요. 그 뿌리가 뭐라고 그랬어요? 콘텐츠예요. 콘텐츠가 없으니까 이게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내 주제가 뭔지 잘 모르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예. 저는 경영하고 이런 기업 하면서 내가 볼 때 여기에 의미를 두고 저는 여기에 좀 의미를 부여하고 이 일이다라고 생각하고 모든 것들을 기승전 1인 기업에 뒀죠. 콘텐츠도 블로그도 프리미엄 콘텐츠도 다 이렇게. 그러니까 제가 칼럼을 오랫동안 10년 이상 쓰고 책을 쓰고 글을 쓰고 말을 하는 것들은 제가 여러 말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건 1인 기업하고 이건 뭐 부동산 투자하고 이건 모두하고 너무 많잖아요. 우리 지금 그 프로과정 이제 5주차 수료식 준비하면서 3분 스피치 준비하는데요. 3분 스피치 처음에요. 3분 스피치를 시켰는데 막 10분도 넘어요.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은 거야. 그러면 교육과정 때마다 제가 피드백 계속 잘라요. So what?
그래서 어떻게 쏴, 잘라. 그래서 전반부 내가 이 일을 하게 된 계기, 그 다음에 2단계 내가 제공하는 핵심의 3가지 서비스. 3번째 고객에게 주는 비전. 끝.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그래도 많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 그건 우리가 갖고 있는 약간의 오지랖이죠. 그런다고 듣는 분들이 다 듣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한 단계 한 단계 가는 게 옳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2단계에서 머뭇대시는 분들, 이번에도 1인 기업 신청하시는 분이 오늘 들어오셨나 모르겠는데 이름은 얘기 안 할게요. 프라이버시가 있으니까. 저 만난 지 4년 됐어요. 4년 동안 고민했어. 이번 기수에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번 기수에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제가 1주차는 이렇게 무료 청강으로 두잖아요. 예. 청강만 엄청 많이 들었어요. 10번도 넘게 들었던 것 같아요. 예. 근데 시작을 못했어요. 이거 바빠요. 학원 강사인데 강의가 많아서 바빠요. 몸이 아파서 힘들어요. 계속 이유는 있죠. 근데 이제 그거는 사실 그분이 저를 싫거나 이른격 과정이 믿음이 안 가서 피한다기보다는 그분이 지금까지 원래 살아온 패턴이 뭐예요? 일단 미루고 보는 거야. 그리고 일단 바쁘고 보는 거고, 일단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보다는 그냥 급한 일에 매달리는 게, 이거 그렇게 살아왔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계속 이렇게 가지 못하거든요. 그럼 이렇게 돼서 이번에 등록을 하셨어요. 너무 잘하셨다고. 아니, 얼토당토 않게 저한테 점심 약속을 했는데 몇 달 전에도 점심을 먹었거든요. 근데 또 점심을 먹자고 약속을 했어요. 근데 한편으로는 뭐야, 장난치나, 등록도 안 할 거면서 계속 나보고 밥만 먹자고 그래. 근데 한편으로는, 때가 다 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밥을 먹을 때 전혀 그렇지 않은 것처럼, 전혀 4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가지 않은 것처럼, 정말 반가운 것처럼. 그리고 밥을 먹고 얘기하고 하는 과정에 본인이 정말 지금 바쁜 과정인데도 결심을 하셨더라고요. 아니, 그때가 있다니까요. 그럼 이제 여기 왔죠? 그럼 한 단계 넘어가죠. 그 다음 단계 이 과정이 이제 지속되면서 간다는 거예요. 물론, 본인의 마음은요, 이렇게 계단으로 안 가고요. 막 이렇게 가요. 이건 사실이에요. 얼마나 복잡하겠어요. 왜냐면, 아까 우리 수료식 사진 보셨잖아요. 사실 입학한 분들이 다 수료하는 거 아니에요. 복잡해서 그날 안 오신 분도 있고, 늦게 오신 분도 있고, 사실 그래요. 근데 이런 것들이 안에서 필요한데 A에서 B로 가는 과정이 아니겠는가라는 거죠. 이제 제가 처음에는 교육 사업이다. 그래서 강의로 이런 기업을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좀 멘토링 기반으로 가게 됐어요. 예. 그러니까 이때는 솔직히 한 대 모아서 30명, 40명 강의하면 효율은 높잖아요. 그죠? 근데 뭐가 떨어져요? 효과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요, 이 멘토링 쪽으로 가니까 사실은 이런 얘기, 매출은 떨어졌어요. 그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효과가 높아졌어요. 훨씬 더 높아졌어요. 지금 이제 제가 3개월 동안 기간을 잡고 멘토링을 해드리는 게, 한 달에 내가 세보니까 12명 정도까지 지금 거의 다 찼거든요. 그러니까 12명은 내가 효과를 보기 위해서 집중해서 함께 따라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 과정이 있겠죠. 예, 3개월 동안, 3개월이라는 과정 동안에 김영환이라는 사람이 하는 일은 뭐냐면 지적하고 강의하고 이런 게 아니고요. 이때는 제가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해요.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해요. 예. 지금 우리 이미연 사장님도 저랑 지금 한 4, 5개월 지금 하고 있죠. 그죠? 예. 저랑 제가 통화할 때마다 혹시 제가 늘 하는 질문이 뭔지 기억하세요? 예. 제가 이미영 사장님하고 통화할 때마다 제가 묻는 질문이 있는데. 잊어버리셨군요. 그럴 수 있어요. 저는 늘 똑같은 질문을 하지만 또 받는 분들은 좀 다를 수 있어요. 저는 무슨 질문을 할 것 같아요? 구영주 사장님. 네. 혹시 오늘 참여하신 분 중에 제가 이렇게 통화로 멘토링 할 때마다 꼭 어떤 반복된 질문을 합니다. 어떤 질문을 해요? 마음이 어떠셨어요? 맞아요. 그죠? 예. 네. 그럼 물어봐요. 요즘 마음이 어떠시냐고. 제가 그걸 왜 물어보냐면요. 사람이라는 거예요. 기계가 아니에요. 자꾸 시스템을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우리는 사람이에요, 사람. 그러니까 사람의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마음이죠. 근데 마음이 불편하면 어떻게 돼요?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교육의 인풋으로 들어올 때는요. 좀 이럴 수 있어요. 어때요? 좀 불규칙하고 좀 약간 좀 변화 중심적이고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럼 저랑 멘토링을 하고 컨텐츠 중심의 가운데 선을 딱 끄고 당신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러면 필요 없는 것들을 이렇게 버리는 거예요. 때로는 이 버리는 게 뭔지 아세요? 네, 자녀일 수도 있어요, 자녀. 부부일 수도 있고요. 네, 친구일 수도 있고요. 모임일 수도 있고. 근데 이거를 한 번에 제가 이렇게 깎으라고는 못 하잖아요. 그럼 대화를 나누는 중에 있어요. 자녀 같은 경우는 아니 본인 이 사장님 나이가 60인데 막 나한테 상담하다가 한 5시쯤 되니까 집에 가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집에 왜요? 그랬더니 애 밥을 해줘야 된대. 그래서 그 애가 중학생이나 고등학생인 줄 알았어. 그랬더니 큰아들이 35세래요. 얘 밥 해주러 지금 우리 사무실이 성수동인데 의정부로 가야 된다는 게 말이 되냐고. 그러니까 이분한테는 뭐예요? 이 아들을 깎아내야 돼요. 버려야 돼요, 진짜. 월세 받으라고 그랬어요. 안 받으면 돈이라도 받고 아니면 내쫓으라고. 그러니까 이게 반영이 안 되면 이거는 뭐죠? 이거는 원석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안에 이 보석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럼 원석이 보석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네? 깎아내야죠. 그래서 내가 이렇게 마음을 묻는 거예요. 요즘 마음이 어떠시냐고. 예. 그 저랑 이제 카페로 컨설팅을 받으시다 보니까 이렇게 보이잖아요. 어떤 것들이 중요하고 안 중요한지. 제가 오늘 이 얘기 했거든요. 사업은 하고 싶다. 근데 실제로요, 사업하고 싶은 사람 엄청 많아요. 옛날보다 더 많아지신 거 아세요? 훨씬 더 많아지셨어요. 예. 점점 더 많아지셨어요. 예. 훨씬 더. 그러니까 사업은 하고 싶은데, 하고 싶다는 게 뭐죠? 자, 보세요. 하고 싶은 일이 있고요. 또 뭐가 있죠? 하고 싶은 일이 있고요.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그죠? 또 뭐가 있어요? 해야 하는 일이 있어요. 그러면 하고 싶다는 건 뭐죠? 욕구죠. 영어로는 하고 싶은 일이니까 원치겠죠. 네. 근데 이 하고 싶은 일은 되게 웃긴 게요. 어제 다르고 오늘 다릅니다. 오늘 아침 다르고 내일 다릅니다. 이 욕구는요, 그 비교의 대상이 될 때가 많아요. 나도 누구처럼 사업하고 싶어. 오늘 나한테 질문하신 분 중에서도 저도 누구처럼 뾰족하고 정확한 콘텐츠를 갖고 싶습니다. 그게 처음부터 가져집니까? 그게? 그러니까 내가 그러다가 결국 누군가가 이런 콘텐츠를 사업하라고 그러면 그걸로 하시겠어요? 말이 안 돼요. 하고 싶은 일은요, 이거는 초딩 때, 20대 때, 맞아요. 그때는 하고 싶은 일을 해봐야 돼요. 왜 해봐야 되는 줄 아세요? 하고 싶은 일을 해봐야 내가 갖고 있는 장점이 무엇인지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두 번째, 할 수 있는 일은요, 제가 볼 때 한 40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할 수 있는 일은 이건 능력이에요. 이거는 자기 자신을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내가 뭘 해야 되는지, 내가 뭘 하지 말아야 되는지, 소위 자기 성찰, 메타인지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할 수 있는 일, 그러니까 잘하는 일은 하고 싶은 일이 아니에요. 잘하는 일은 뭐예요? 할 수 있는 일이에요. 할 수 있는 일을 선택할 때 잘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50대가 넘으면요, 사실요, 해야 할 일을 하셔야 돼요. 해야 할 일이 뭐죠? 아까 내기엔 예, 제가 상담할 때 꼭 물어봐요. 이 사업으로 뭐 얼마나 돈을 버셨습니까? 보다 이 사업의 고객은 누구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고객을 먼저 아는 게 첫 번째예요. 오늘 이런 질문 나리가 많더라고요. 사업 아이템이 없습니다. 아이템 없어도 된다고 그랬죠? 어디서부터 시작하면 되냐고요? 일상에서부터 시작하면 돼요. 근데 일상에서 시작하는 걸 그냥 보편적 자기 개발에 두시면 안 됩니다. 남들처럼 일찍 일어나고 남들처럼 책 읽고 그게 아이템이 아니고요. 내가 갖고 있는 일상에서 나의 경험을 찾아서 이 경험이 고객에게 도움이 되도록. 제가 아까 행복지수 4점 올리신 분 있잖아요. 그분에게 고객은 뭐예요? 누구긴 누구예요? 행복하게 살고 싶은 분들이지. 그러면 내 경험을 가지고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면 된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가 꼭 책 써라라고 강조하진 않아요. 그저께도 어떤 분이 오셨는데 몸이 안 좋은데 계속 책을 내려고 하는데 책이 안 팔려요. 일서도 안 찍었어요. 그러면 계속 그분이 책을 쓰는 게 옳아요? 저는 그거보다 본인의 블로그라든지, 그러니까 프리미엄 콘텐츠라든지 이런데 글을 좀 올리면서 고객을 만나는 게 가장 빠른 방법일 수도 있다는 거죠. 또 돈 되는 아이템 따라가면 될까요? 여러분, 아이템은요, 돈이 되고 안 되고가 없어요. 돈 되는 직업, 돈 안 되는 직업이 어디 있어요? 그랬더니 의사요 라고 하는데, 의사도요, 돈이 되려면 빚을 많이 져야 됩니다.
그리고 일하는 시간이 더 길어져야 되고요. 일하는 단가는 다를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니까 돈이 되는 일이 뭐냐 그랬더니 저도 요즘 누구한테 들었는데 그 청소부 하시는 그 청소 공무원들이 돈을 그렇게 많이 번대요. 예. 쿠팡 알바 월 400 이상 번대요. 그런 친구들이,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돈 되는 일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돈 되는 뭐가 있다? 방법이 있다는 거죠. 방법. 그걸 찾아가야 돼요. 돈이, 그 왜 부의 추월 차선이나 이런 책을 보면 돈 되는 아이템 소개해 주나요? 아니라니까요. 다 돈 되는 방법과 마인드를 얘기하는 거예요. 돈이 되는 핵심 컨텐츠 따로 없다니까요. 이것도 있어요. 나를 알리고 싶습니다. 얘기할 때는 뭘, what. 나의 뭘 알리고 싶은데, 나의 뭘 알려야 돼요? 나의 주제를 알려야죠. 근데 본인의 주제가 없는데 그냥 내 이름만 알린다고 유명해져요? 내 이름만 알린다고? 그렇진 않죠. 그거하고 전혀 상관없을 때 있다. 저는 이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죠? 오늘 얘기한 것 중에 이제 핵심이 이거였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안목과 식견을 얻느냐. 그러니까 왜냐면 뭔가 돈 되는 아이템 볼 것 같잖아요. 아니에요. 이건 돈 되는 아이템이 아니고요. 어떤 안목과 어떤 식견을 가져야 되냐면 여러분들의 고객이에요. 여러분들의 고객이에요. 제가 이렇게 고객이 누군지 설정하고 그 다음에 고객이 갖고 있는 문제가 뭔지 발견하고 그 다음에 이 문제를 해결하고 이게 뭐죠? 이게 콘텐츠의 기법이죠. 그죠?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네이버 비공개 카페 만들어서 이렇게 콘텐츠를 만들게 해요. 질문을. 한 질문 100개만 만들자는 거야. 그러면 이게 뭐냐면 OSMU죠. 그러니까 이게 OS잖아요. 그럼 MU는 뭐예요? 이걸로 블로그 하고 이걸로 유튜브 하고 이걸로 칼럼 쓰고 이걸로 책도 쓰고 이걸로 강의하고 이걸로 상담하고 이걸로 코칭하고 이거. 자, 여기 겉에 있는 이게 뭐예요? 이게 MU, 이게 멀티 유즈예요. 근데 지금 대부분의 분들이 잘 보세요. 가운데 있는 OS가 없어요. 이것만 따라다녀요. 그럼 어떻게 돼요? 어떻게 되겠냐? 돈을 버는 게 아니라 돈을 버리고 다니죠. 돈을 버리고 다니죠. 아니 뭐 유튜브 하면 뭐 500만 원 번다 막 이렇게 뻥튀기해서 어그로 쳐서 강의를 여는 그분을 내가 알거든요. 구독자 600만 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유튜브로 돈을 번다는 건 구글에서 주는 돈을 받는 게 아니고요. 이걸 가지고 이걸 응용하셔야 돼요. 그래서 콘텐츠를 가지고 유튜브에서 유료로 팔든지 유튜브에서 워크숍을 하든지 활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뭐 아시는 분 아시지만 제 딸이 유튜버 하잖아요. 구글에서 받는 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많은 건 뭐 광고비예요, 광고비. 그러니까 내가 만들어낸 소비자 네트워크에 고객사가 들어와서 협업을 통해서 얻는다는 거죠. 그걸 보는 게 무엇보다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 가운데를 안 만들고 이 겉에 것만 따라가면 이분들만 이거 가리키는 강사들만 돈 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억울하면 이거 지금 하지 마시고 이걸 먼저 만드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그래서 제가 혼자 하기 어려우니까 3개월 정도, 지금 한 4개월 정도 갔는데요. 추가 비용을 안 받습니다. 3개월에서 4개월 정도의 시간을 저랑 일주일에 한 번씩 통화하면서 콘텐츠를 만들어가는 과정이 뭐 저한테는 그 일이 좀 많다 보니까 좀 매출은 떨어져도 효과는 꽤 커졌어요. 이걸 통해서 1인 기업으로 자리 잡으신 분들이 늘어났어요. 사실 이렇게 해서요. 100개 정도 콘텐츠 만들면 다른 거 신경 못 씁니다. 다른 데 못 갑니다. 예. 그리고 100개 정도 만든 것 중에서 50개 갖고 책 한 권 쓰면 되는 거 아니겠는가라는 거죠. 거기에 초점을 맞추시는 게, 그죠? 그 네이버 카페를 지금 이렇게 만들어서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죠? 콘텐츠 크리에이터 스쿨 지금 9기 때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3개월 패키지 멘토링 하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원래는 이게 다 하려면 400만 원이 넘어요. 예. 근데 이거를 지금 3개월 패키지로 275만 원에 하고 있고요. 1인 기업 과정 이거 이미 마무리하신 분은 요 두 개만 할인해서 209만 원에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시작하면 됩니다. 1인 기업을 한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 그죠? 다음 주부터 이제 북특강을 합니다. 그 저기 장서우 작가. 네. 장서우 작가의 더는 나를 증명하지 않기로 했다. 이 책이 굉장히 베스트셀러예요. 이 책이 장서우 작가. 우리 1인 기업 140 네? 어딨어? 137기. 그 다음에 우리 김세인 작가 아시죠? 네, 127기. 그래서 한 주간 이렇게 하도록 할 겁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영상 하나만 11시인데 영상 하나만 딱 보여드리고 마칠 건데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1인 기업을 한다는 건
내가 뭔가 사업을 한다는 건 내가 딱 손을 들고 내가 이 사업을 하겠다고 결심을 한다는 것, 그리고 뭔가를 시작하는 건 어떤 의미냐. 제가 영화를 좀 하나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영화를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어디로 갔지? 잠깐만. 찾고선. 자, 제가 영화를 하나 보여드리고, 여러분들 한번 들으시면서 제가 설명도 해드릴게요. 그럼 질문에, 여기, 한번, 질문에, 여기 채팅창에 한번 여러분들이 느낀 것들을 하나씩 만들어내면 좋겠습니다. 네, 잠깐 좀 볼게요. 네. 영화 한거라는 영화인데요. 아시는 분 아십니다. 잠깐만. 영상 안 보이죠? 다시 할게요. 네. 유관순 영화인데요. 1919년 만세운동 한 1년 뒤에 서대문 형무소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이 영화에는 남자가 2명이 나옵니다. 자, 1년 뒤에 결국 서대문 형무소에 끌려간 유관순은 만세 누가 시켜서 했습니까? 우리 또래 같은데 기억나요? 엄마가 신고시켜가 시킨 사람은 있다. 다 너희 1번 때문이다. 고문을 당하죠. 무슨 계획 있어서 이런 건 없지. 저기요, 만세 1주년인데 빨래나 하고 있을 순 없잖아요. 自ら囚人だということを共有しております。 오늘이 몇 월 며칠이냐? 이 남자는 학교 친구예요. この部屋で始まりました. 감옥에서 만세를 부른 감옥에서 최후의 일까지 최후의 일가까지 떳떳하게 외쳐라. 마지막에 이렇게 누가 묻는 남자가 있었어요. 어, 1919년에 3.1운동에 참여했던 분들은요, 전체의 3%밖에 안 됐습니다. 예, 전체의 3%밖에 안 돼요. 3%만 3.1운동에 참여했다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유관순은 잡혔고, 1년 동안에 서대문 형무소에서 옥고생활을 했죠. 근데 제가 무슨 얘기 하려고 하냐면, 이 영화에 2명의 남자가 나타나요. 그 첫 번째가 누구냐면, 유관순의 학교 동창이에요. 학교 동창은 3.1운동을 안 했어요. 왜 안 했을까요? 어머니가 아프시고, 가족들이 있고, 못 살고, 뭐 먹고 사는 문제, 이런 것 때문에, 그죠? 그리고 또 한 명의 남자가 나타났는데, 그 한 명의 남자가 마지막에 그 질문을 했던 거죠. 왜 그렇게 사느냐고. 그 사람은, 이 영화 내내 한마디의 대사도 없었어요. 한마디의 대사도 없었던 서대문 형무소에서 그냥 쓰레기 치우고 물건 나르고 하는 할아버지였어요. 근데 그 친구는 결국 취업을 어디로 합니까? 서대문 형무소로 취업합니다. 네, 왜냐면 엘리트였거든요. 그러니까 서대문 형무소에 취업해서 그 친구가 한 일이 뭐예요? 고문하는 일을 합니다. 직장 생활이에요. 그냥 고문 아무 생각 없이 하는 거예요. 본인은 뭐예요? 그냥 자기 먹고 살겠다고 어쩔 수 없이 3.1운동 안 한 것 때문에 서대문 형무소에 취업하고 삽니다. 그래서 이제 유관순을 고문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유관순이 몸이 팅팅 불어서 마지막에 이제 그 감옥에 누워있죠. 그게 마지막 장면입니다. 그랬을 때 그 한마디도 대사가 없었던 노인이 유관순에게 물어봐요. 뭐라고 물어봐요? 왜 그렇게 사냐고. 그랬더니 이 영화에서 유관순 여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럼 누가 하냐고. 이렇게 한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1인 기업을 하고 사업을 하는 것에 그냥 남들이 얘기하는 수익 모델 만들고 먹고 살고 이렇게 쫓아가면 아마 오래 못 하실 거예요. 돈은 벌 거예요. 근데 돈을 벌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목적을 어디다 둬야 돼요?
고객이 돼야 돼요. 제가 학생들한테도 그렇고 1인 기업 시작하는 분들에게 고객을 물을 때 이렇게 얘기해요. 누구를 돕고 싶으세요? 누구를 도울 수 있어요가 아니고요. 누구를 돕고 싶으세요? 그 마음에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산전수전 공중전 이렇게 겪어오면서 내가 갖고 있는 이 경험을 주고 싶은 욕구가 있잖아요. 근데 이게 되게 웃긴 게요. 이렇게 하는 것에 본인에게 한마디만 잘못하잖아요. 다 무너져요. 그 한마디가 뭔지 아세요? 내가 누구라고. 이렇게 된 거예요. 내가 누구라고. 왜 계속 그 강의만 들으러 다니는 줄 아세요? 내가 누구라고? 그게 없으니까 들으러 다니는 거예요. 그게 없으니까 자격증 쫓아다니는 거고요. 그거 없으니까 남하고 경쟁하고 다니는 거거든요. 3%밖에 독립운동 참여하지 않았지만 사실 3.1운동은 우리나라 역사상 굉장히 큰 사건이거든요. 사건처럼 보이는 이유가 뭐냐면 그 3%가 진짜 100% 이상으로 뛰었기 때문이 아닌가. 저는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사업에 저는 그런 의미를 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첫 번째로 얘기하는 게 본인이 내가 누구라고 라는 생각보다 내가 있는 만큼 주면 돼요. 있는 만큼. 이 경영자는요, 뭘 보냐면 고객의 수요를 봅니다. 근데 직장인이나 기술자들은 뭘 보는 줄 아세요? 경쟁할 수 있는 공급만 봅니다. 다시 얘기할게요. 경영자들은요, 고객이 뭐가 필요하지, 뭐가 어렵지, 뭐가 힘들지, 여기에 초점 맞추는 거예요. 지금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제 1인 기업 과정에서 사명문을 만들 때 가장 첫 번째가 내가 이 사명에서 가장 중요한 언어는 뭐다? 고객이 누구인지를 정하는 겁니다. 그럼 두 번째는요, 이 고객이 뭐가 어려운지 정하는. 그래서 지금 저한테 멘토링 받으시면서 질문을 많이 쓰시는 분들이 뭐예요? 구체적으로 고객이 어떤 질문을 갖고 있는지 내가 아는 거예요. 답변은 나중에 해도 상관없어요. 근데 질문을 만들다가 갑자기 두려움이 들어와서 내가 뭐라고, 내가 이거 답변할 것도 아닌데, 그럼 그 사람 거기서 끝났어요. 흐지부지 되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 단계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거기에 초점을 맞췄으면 좋겠고, 뭐 평생 저와 함께 하는 것도 아니고요. 한 3, 4개월만 딱 집중해서 한번 만들어 보고, 그래요. 인생이 있어서 3, 4개월 콘텐츠 만들어 봤는데 별거 아니더라. 다시 하지 마세요. 다른 거 하세요, 그러면. 근데 내가 그걸 해보고 결정하는 거, 저는 그게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인 기업 과정 12월 20일부터 시작합니다. 토요일 오전 10시, 월요일은 저녁 7시, 화요일은 오후 2시, 세 타임으로 합니다. 제가 똑같은 강의를 3번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시간에 맞춰서 하나에 딱 정해서 하나씩 시작하시면 어떨까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냥 교육과정 시작하는 것보단 우선 저를 좀 만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랑 소통을 아직 안 하신 분들은요, 저한테 문자 다 받으셨죠? 저한테 문자에서 일정 달라고 요청하시면 제가 일정 드리면 같이 드리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의 주제는요, 내가 사업에 아이템이 없어서 사업을 못할 수는 없다. 그 얘기입니다. 예, 특별한 아이템 찾지 마시고요. 가장 최고의 아이템이 뭐예요? 여러분들의 일상입니다. 저는 그게 가장 최고의 아이템이다라고 생각해요. 일상에 의미를 부여하고 일상의 성과를 만들고 일상에서 뭔가를 내가 만들어내기 위한 노력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많은 분들 잘 오셨고요. 네. 뭐가 기억이 나는지. 네. 1인 기업 과정에서 이제 처음에 사명 비전을 이렇게 하면은 어떤 분은요, 강의 듣다가 1주차 딱 끝나고요, 환불해 주세요 이러고 나가는 분도 있어요. 예. 왜요? 그러니까 본인이 생각할 때 돈 버는 방법 알려줄 것 같은 게 너무 다른 데서 익힌 거야. 너무 서로 어그로 치고 과장하고, 뭐 요즘은 뭐 되게 웃기더라고요. 이 교육 받으면 바로 그 자리에서 125만 원 현금 드립니다. 난리 났어 아주 그냥. 근데 거기에 혹할 정도면 어때요? 안목과 식견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각 살고 있는 모든 삶의 안목과 식견을 가질 필요는 없어요. 그건 어려워요. 적어도 여러분들이 정한 고객의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부터 안목과 식견을 키우셔야 됩니다. 말하자면 그 고객이 스스로 알지 못하는 문제를 여러분들이 먼저 알고 있으면 어떻습니까? 좋죠. 지금 저한테 멘토링 받고 이렇게 나가서 하시는 분들, 저보다 더 잘하시는 분들 많은 거 아시죠? 저보다 더 많이 보시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 그 기초가 뭐예요? 어디서부터 시작했다? 어디서부터? 콘텐츠, 자기 주제. 거기서부터 시작했다. 내 고객. 거기서부터 시작했다. 나는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아까 우리 한거란 영화 보셨잖아요. 3.1운동의 3% 외에 97%는요,
저걸 왜 해야 돼? 라는데 답이 없던 거예요. 꼭 굳이 저거 내가 해야 돼? 정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다 친일은 아니에요. 단지 그냥 만세운동을 참여하는 데 있어서 현실이 더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 단계에 누구한테 의미를 부여하지 못하는 거지 않을까. 저는 어쩌면 우리가 뭔가 하자고 손을 딱 들고 사명을 쓰고 비전을 세우면요. 우리가 보편적인 일상, 그러니까 보편적인 현실에 우리가 항거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의 사업이 되지 이 사람은 이래서 맞고 저 사람 맞고 그래서 끝까지 가겠느냐 어렵겠다는 거죠. 예. 좀 늦었는데요.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사진 한번 찍고 끝냈고요. 자, 오늘 강의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는지 지금 1인 교육과정 신청하신 분들이 많아요. 예. 그래서 시작하신 분들은 오늘 강의 들으면서 뭐가 기억이 나오세요? 기억나는 한 줄을 어디에? 여러분들 줌 링크 받았던 카페 페이지 있죠? 네, 거기 댓글에 남겨주시는 겁니다. 네. 그게 저한테 힘을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그 북특강 톡방에 있죠? 예, 북특강에서 저한테 누가 산타크로스 아니냐고 내가 왜 이렇게 주는 게 많냐고. 이번엔 귤 쏠 겁니다. 제주에 아주 맛있는 귤이 있다고 제가 전량 구매하기로 했고요. 네. 그래서 귤을 쏠 거니까 지금이라도 제가 추첨하기 전에 이름 올리시면 되니까 올리시고 이 방에서 나가지 마세요. 이 방은 특징이 광고가 없어요. 광고를 하나라도 올리면 무조건 뭐라고 하냐면 강제 탈퇴입니다. 무조건. 그래서 아무도 안 올려요. 그러니까 조용하니까 이 방에 올리시고 아침에 7시에 제가 독서 모임 합니다. 내일 아침도. 그러면 들어오실 분 들어오시되 들어오지 못해도 거기 보면 매일마다 글쓰기 주제 있어요 없어요?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그 글쓰기 주제라도 따라오세요. 아 이런 걸로 한번 주제를 만들어보고 이런 걸로 만들어 보면서 하나씩 추적하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아셨죠? 네. 자, 오늘 수고하셨고요. 사진 한번 찍겠습니다. 카메라 열어주시고요. 네. 자, 카메라 열어주시고요. 네. 찍겠습니다. 네. 하나, 둘, 네. 감사합니다. 오늘 구영주 사장님, 이미영 사장님, 감사드리고요. 네. 자, 오늘 강의 끝났으니까 그 줌 링크 받았던 카페 페이지 가셔서 댓글로 한 줄에서 오늘 뭐가 기억난다. 질문 주셔도 되고요. 거기다가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네.